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간호조무사 기본 이론. 오늘은 기초간호2의 기본 간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염 관리와 무균술입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감염의 종류는 뭔가? 자, 이렇게 많은 감염이 있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첫 번째, 중복 감염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내가 감기를 앓고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레지오넬라가 또 들어왔어요. 이런 걸 우리는 중복 감염, 감염병을 앓는 중 또 다른 감염병에 걸렸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2차 감염입니다.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하여 다시 감염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뭐가 있을까? 또 뭐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아파요. 근데 이게 세균떡이 또 막 들어와가지고 제가 방광염도 같이 뭐 신장 콩팥의 문제가 또 일어났다. 이러면 2차 감염. 그다음에 3번 기회 감염입니다. 자, 기회 감염 말 그대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감염입니다. 자, 노릴 때는 우리가 몸이 지금 건강할 때는 지금 우왕하고 뻗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멈춰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질병을 일으킨다. 그럼 우린 뭐라고 불러요? 기회 감염. 그다음에 네 번째, 주로 이제 의료진들이 우리가 주로 많이 옮깁니다. 그래서 병원 감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아니면 의료기구 등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를 대부분 교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무균술이라던가 감염 관리를 열심히 배우는 이유가 사실은 거의 다 4번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함으로써 세균을 갖다가 이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심어줄까 봐 하는 겁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자, 병원 감염 중에서 자, 외인성 감염이 있고 내인성이 있습니다. 자, 외는 말 그대로 바깥 외자잖아요. 바깥에 무언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의료기구 등에 의한 감염이 된다. 그러면 외인성이고요. 내인성은 안에 있는 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체 내부의 상주균의 변화나 과잉 성장으로 인해 감염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원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방코마이신을 막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방코마이신 내성균이 짠 하고 생겨났어요. 그럼 이건 우리는 내인성 감염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감염관리 표준 예방 지침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위생 감염관리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자, 손위생이 요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자,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우리가 꼭 손위생이 요구되어야 되는 경우는 자, 환자의 혈액이나 책, 분비물, 어쨌든 환자에게서 나오는 모든 물질들을 내가 차박차박 만졌어요. 그러면 손 씻어 주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장갑이나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벗었어도 씻어줍니다. 아니 선생님 장갑 꼈는데 왜 씻어야 됩니까? 이 장갑에도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왜 우리가 면 같은 직조물 같은 거 막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면은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얘도 그래요. 그래서 벗은 후에는 다시 한번 씻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내가 만졌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세균들이. 그러니 한번 씻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자, 손 씻기는 우리가 일단 물로 씻을 것이다. 그러면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손톱 밑을 주의해서 꼭 씻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사기와 주사바늘 관리도 좀 보십시다. 자, 주사기 너무 중요하죠. 자, 주사바늘과 주사기는 꼭 어떻게 쓰셔야 돼요? 일회용, 무조건 일회용으로 사용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법에서 재사용해가지고 환자에게 막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들면 면허 취소까지도 생기잖아요. 자, 재사용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포장된 상태의 주사기와 주사바늘은 개봉해서 보관하지 않는다. 요거 이제 가끔 병원에서 자주 하는 이제 고의적인 실수인데 그때그때마다 까서 쓰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8시간 동안 쓸 주사기치를 미리 아침에 막 와서 까놔요.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거 원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사바늘은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즉시 전용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린다. 그래서 주사바늘은 일반적으로 그냥 비닐봉지에다 버리시면 안 되고요.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통에다가 버리셔야 됩니다. 전용에다가. 또 네 번째, 사용한 바늘은 구부리거나 아니면 절대로 뚜껑을 씌우면 안 되죠. 뚜껑 씌우다가 어때요? 칵 하고 손에 찔릴 수도 있어요, 이 바늘이. 그래서 뚜껑은 다시 씌우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다음 다자내성균 감염 관리 보실게요. 뭐 VR이가 될 수도 있고요. CR이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다 살펴보셔야 될 것들이죠. 자, 1번 봅시다. 자, 반드시 격리병실이거나 아니면 같은 질병의 환자끼리 우리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묶어주셔야 되고요. 또 환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모든 의료인은 다 장갑 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장갑 플러스 가운까지 입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언젠가 자, 환자의 분비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주셔야 된대요? 가운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비물은 뭔가 봤더니 실금, 실변, 장로교환, 설사, 상처백. 그러니까 환자 몸에서 뭐가 쫄쫄쫄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가운까지 완벽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환자방을 나서기 전에는 항균빈으로 손 씻고 나가주셔야 되고요. 자, 검체 관리를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검체 관리를 하실 때는 자, 검체병에 다전의 성균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 주시고 또 다른 검체와 섞이면 안 되겠습니다. 섞이지 않게 분리해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접수해 준다. 자, 다음, 자, 환자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트 깔고 환자 몸을 감싼 후에 꼭 포장하듯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 운반차는 CDQ로 다시 한번 소독을 해준다. 자, 다음 의료기구 사용 전후 보실게요. 자, 의료기구 사용 전후로는요. 직접 접촉 부위는 비닐로 싹 감싸주시고요. 사용 후에도 다시 알코올로 한 번 더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탁물 관리, 자,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제가 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했어요. 그래도 환자복은 입잖아요. 그럼 다시 빨아야 될 테니까. 자, 그런 경우와 아니면 CR이나 VR로 입원한 경우에 관리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염 세탁물은 섞이지 않도록 꼭 분리수거합니다. 그다음에 방문객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감염병이 심하신 병동들은 대부분 다 면허 제한이 들어갑니다. 자, 방문객 제한 필요하고요. 방문을 꼭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직원에게 먼저 허가를 좀 받고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면서 마스크도 쓰고 막 가운도 쓰고 모자도 쓰고 막 가릴 거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독과 멸균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독과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리도 좀 볼게요. 자, 멸균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병원성 및 비병원성 균도 없애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알까지도 완벽하게 아포까지 전부 사멸. 이게 뭐예요? 그렇죠. 완벽할, 멸살해버리는 멸균입니다. 아포까지. 자, 두 번째 소독 볼게요. 자, 미생물은 사멸시키지만 자, 아포는 어때요?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멸균과 소독은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멸균은 세포 알까지 싹 다 죽이는 거고 소독은 알은 못 죽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방부제입니다. 세균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걸 우리는 방부 혹은 방부제, 정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무균, 말 그대로 균이 없다는 상태. 그래서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를 무균이라고 하고요. 감염은 완전히 반대죠. 이제 쫙 내가 지금 숙주화가 돼가지고 지금 내 몸에 바이러스가 쫙 올라오듯이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서 증식하는 걸 우리는 다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염이 되면 대부분 막 열이 난다던가 뭐 이런 증세가 보이잖아요. 대부분의 90% 이상은 이제 감염하고요. 이제 내가 증상을 나타내는 병원역하고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닐 수도 있는 경우를 또 같이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감염은 나눠서 배워요. 자, 감염은 그냥 내 몸을 물들이는 거예요. 세균이 흙 잡아먹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감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다음에 6번, 말 그대로 세균을 죽이는 거, 죽일 살자를 써서 살균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보실게요. 자, 격리. 자, 격리는 우리가 세 가지. 일반 격리, 그리고 역격리, 그리고 코호트 격리라고 합니다. 일반 격리는 말 그대로 그냥 떼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균이 퍼지는 것을 막는 그냥 일반적인 환자 격리 방법을
격리시킵시다 라고 하는 표준격리라고 하고요. 자, 역격리는 우리가 역반대 격리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는 우리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이 뚝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균을 줄까 봐 그분들을 격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주의 위해서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누가 있는가? 화상 환자, 그리고 백혈병 환자, 주로 백혈병 환자이신 분들은 애들이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무균병동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들어갈 때는 거의 막 소독하듯이 막 그냥 거의 샤워하듯이 소독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코호트 격리 봅시다. 자, 코호트 격리는 이제 시험에도 잘 나오는 애죠. 자, 코호트 격리. 자, 코호트 격리의 뜻이 뭐냐? 자, 동일한 애들끼리 묶는 겁니다. 동일한 균이 검출되는 환자를 한 곳에 격리하여 치료하는 거. 그래서 다자내성균이라던가 코로나라던가 뭐 이런 분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는 겁니다. 원래 뭐 따로따로 해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많은 병실이 없는 경우에 같은 병끼리 묶는 거. 이것을 우리는 코호트라고 부르죠. 자, 다음에 음압병실도 보도록 합시다. 자, 병실은 그냥 문만 닫히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의 세균이요. 슬슬슬슬슬 밖으로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밖으로 슬슬슬슬 막 흘러나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슬슬슬슬 흘러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으로 쪽 빨아들이는 음압병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음압병실의 특징이 뭐냐? 공기의 흐름이 외부에서 내부로만 흘러가도록 만든 병실, 외부에서 안으로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안으로 모이는 거는 안에서 쭉 빨아들이니까 바깥에서 안으로 모이겠죠. 자, 이런 병실을 음압병실이라고 하고요. 주로 헤파 필터나 별도의 환기구를 통해서 이 모은 공기는 바깥으로 내보내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소독의 종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비 소독, 약품 소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소독이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그렇죠. 88 그릴 자, 88 그릴 비, 자비 소독입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이제 물품을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요. 자, 몇 분 동안 끓여 소독해요. 대부분 10분에서 20분 끓여서 소독합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찬물에 넣고 끓이는 게 아니라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물품을 완전히 잠기도록 넣고 끓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물이 뜨거울 때 넣었더니 특히 유리 같은 애들이 펑 하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유리 제품은 찬물에 넣은 다음에 끓기 시작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분간 더 끓여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 소독은 누구한테 많이 쓰이는가? 감염병 환자의 식기 소독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비 소독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아, 애기 젖병 소독하는 거요 하고 많이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것도 뭐 식기 소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식기 소독에 적합하다. 또 자비 소독의 특징, 끓인 후에 씻어낸다. 끓여요. 그러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서 굳어요. 그럼 세균이 어디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태가 됐을 때 싹 떨궈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씻은 후에 끓이는 게 아니라 끓인 후 씻어낸다. 그래서 자비소독 같은 경우에는 멸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포나 일부 다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약품 소독입니다. 자, 70% 알코올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데요. 자, 70% 알코올. 자, 주사 부위의 피부 소독이라던가 끝이 날카로운 기구를 응급으로 사용할 때 또는 이제 알코올이 소독된 소독제제를 이용해서 싹싹싹 닦아줄 때. 그래서 원래는요, 고압증기 멸균으로 팍팍팍 찐 다음에 이제 멸균제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기구도 없고 응급실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응급적으로 주로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 외에 클로렉시딘이나 베타딘 이런 것들도 주 약품 소독에 들어가는 애로 포함됩니다. 자, 다음 멸균의 종류 보실게요. 자, 제일 유명한 거, 자, 고압, 증기, 멸균, 아주 높은 1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찜쪄내는 거를 말합니다. 고압, 증기, 멸균. 자, 방법을 보시면 첫 번째, 자, 120도에서 20분에서 30분 소독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모든 미생물과 아포가 어때요? 싹 다 죽는 겁니다. 미생물도 죽고 아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소독을 이제 쌀 때 이 소독포는 몇 겹이어야 됩니까? 2겹으로 소독 물품을 싼다. 선생님 전 실습할 때 한 겹만 싸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많죠. 원래는 두 겹으로 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자, 멸균 물품은 충분히 통기시킨 후 멸균기에서 꺼내 주셔야 되고요. 물기 없이 닦아 방포에 싸고 뚜껑이 있는 애들은 열어야 될까요? 닫아야 할까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증기가 안으로 팍팍팍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증기가 침투할 수 있도록 너무 꽉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꽉 채워요. 막 압력이 막 높아져요. 그러면 스팀이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스팀이 안 들어가면 소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겸자는 끝을 벌려 싸시고 날이 날카로운 기구는 묻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한번 싸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품명과 날짜는 당연히 방포 겉에 기입하셔야 돼요. 자, 안에 기입하면 뜯어야 되잖아요. 일단 뜯으면 안 쓴다 하더라도 얘는 다시 집어넣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겉에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둡니다. 자, 다음 멸균 물품은 우리 며칠 동안 유효한가? 14일. 그래서 2주가 지나면 선생님 이거 안 쓴 건데요. 그래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소독 돌리셔야 되고요. 자, 다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녹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멸균기를 좀 문을 열어두셔야 돼요. 플러그도 다 뽑아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지금 규칙을 지켜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종류에는 뭐가 있나 보시면, 자, 면으로 된 애들, 면직류, 섬유나 가운, 린넨유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또 도뇨 세트 같은 것들, 그런데 이제 고무로 되어 있는 도뇨가는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금속성 수술기구, 대부분 병원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스댕,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다음 외과병동 물품들, 외과는 우리가 열린 상처를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멸균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사용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바셀린, 기름, 물에 녹는 것, 부식 재질 이런 것들은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고 배웠죠. 자, 다음 이옥가스 멸균도 보겠습니다. 자, 이옥가스 쉽게 말하면 독가스로 이제 소독을 하는 건데 낮은 온도에서 멸균되기 때문에 얘는 별명이 냉멸균입니다. 또 장점을 보시면 열에 약한 물품의 멸균에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비부식성이기 때문에 손상도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스테인레스라고 해서 열에 이제 녹에 강한 애지만 어쨌든 스댕은 녹이 싫어요. 철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죠. 자, 단점을 봅시다. 특수하고 비싼 기계와 가스가 좀 필요하고요. 또 가스의 인체 유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멸균 즉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가스, 독가스가 호로록 날아가는 시간. 그래서 8시간에서 16시간 통기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자, 어떤 것들을 쓰셔야 되는가? 고열이나 습도에 민감한 애들. 자, 민감한 애들이 포인트입니다. 민감한 애들. 그리고 예리한 도구.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내시경, 플라스틱, 고무 제품. 이런 건 뭘로 돌린대요? 이옥가스. 그다음에 건열멸균, 자, 히트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120, 140도 3시간 또는 160도에서 한두 시간 정도 소독할 건데요. 고온 증기가 침투되지 않는 그런 꼭 고온 증기가 이제 스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애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파우더, 오일, 종이 이런 것들은 건열 써요. 예를 들어 종이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종이에요. 거기다가 스팀을 팍팍팍 줍니다. 그럼 종이가 우글우글우글우글 우글된단 말이에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건열멸균으로 대체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자, 중요. 자, 건열멸균은 이런 데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파우더는 어떨 때, 내시경은 어떨 때,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린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떨 때 어느 멸균 방법을 써야 되는가 이 종류 좀 아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3번 무균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균술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깔끔의 영역인 내과 그리고 완벽의 영역인 뭐예요? 외과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내과적 봅시다. 그래서 깔끔 병원성 균의 감소라던가 전파를 막는 그러니까 지금 균은 있는데 이게 좀 다른 데로 퍼지지 않게 그냥 좀 정리하자 이런 개념이 내과적 무균술이고요. 자, 외과적을 보시면 모든 병원성, 비병원성 균을 제거, 알까지 싹 다 제거하고 철저한 무균 유지를 해야 되는 걸 우리는 완벽 개념의 외과적 무균술이라고 하죠. 자, 봅시다. 자, 그렇다면 내과적과 외과적은 어떨 때 요구되는가? 첫 번째, 내과적 무균술이 요구되는 상황. 이건 중요합니다.
자, 비위관을 삽입하던가 관장액을 주입하던가 배외관을 비운다던가 직장 튜브를 넣거나 장로 교환, 귀, 점적 투여, 일반 격리나 역격리 시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얘네도 지저분해요. 얘네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외과적으로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은 깔끔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얘를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 관장액을 집어넣을 거예요. 어디로 집어넣어요? 똥꼬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항문으로. 그럼 이제 거기도 이미 변이 많이 있어요. 변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완벽하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깔끔하게만. 자, 그렇다면 외과적 무균술은 언제 해줘야 되는가? 자, 도뇨관을 삽입. 우리가 모든 침습할 때는 어떻게 해줘요? 외과적 무균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뇨관을 삽입한다던가 주사약을 준비한다던가 멸균 물품을 다룰 때, 수술 때, 침습적 행위 시 여기 침습적 행위 시 선생님 이 직장 튜브 관장액도 침습 아닌가요? 아, 그 침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요추천자 시 수술 부위나 개방창상에 드레싱 교환할 때, 흉곽 배액관 소독 교환할 때, 수술복 착용 시, 수술기구 소독 시. 자, 이때는 우리가 외과적 무균술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흉곽 배액을 하게 되면 여기도 지저분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안 돼요. 왜냐면 여기는 완벽하게 지금 폐포에서 빠져나오는 이제 여기 폐에서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저분한 깔끔은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손 씻기 방법도 내과적과 외과적은 좀 완전히 다르죠. 자, 내과적은 미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언제 할 건가? 자, 모든 간호 업무의 시작과 끝에 합니다. 그래서 환자 접촉 전후에 아니면 식사 전후에 기구 사용 투약 전후에 할 겁니다. 자, 외과적 손 씻기는 언제 할 건가? 침습적 시술 시 적용하고 손의 모든 장신구를 제거한 다음에 씻을 거고요. 또 일반 비누는 안 됩니다. 소독력이 있는 항균 비누 아니면 알코올이 들어있는 손소독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씻어줄 겁니다. 자, 손 씻기 방법을 이제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내과적부터 보시면 자, 흐르는 물로 손과 손목 부위를 충분히 적실 겁니다. 자, 그리고 크게 다른 점 뭐가 있는가? 손은 팔꿈치보다 아래로 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우리가 화장실에서 손 닦는 방법대로 씻는 거예요. 손은 팔꿈치보다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 위에서 팔에서 쭈루루루루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누를 덜어서 거품을 내 어디부터 할 것이냐? 손바닥, 손깍지, 손등, 손가락, 엄지, 손톱 다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만, 이 손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과적 손 씻기는 여기만 어떻게 잘 닦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가지를 잘 지켜서 손만 잘 닦아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 팔에서 손가락 끝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잘 닦아주시고 자, 다음에 최소 15초 이상 마찰하시면서 또 세면대 옷이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세면대 옷이 닿으면 젖잖아요. 자, 우리 젖으면 다 뭐예요? 오염 젖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또 흐르는 물로 충분히 헹구고 세면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웬만하면 종이 타올로 닦아주시면 좋아요. 그 여러분 가끔 식당 같은 데 가시면 화장실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거 잘 쓰시나요? 저는 왠지 그게 되게 찝찝하더라고요. 왜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다 손을 닦았을까. 그리고 이 주인이 이거를 도대체 언제 바꿨을까. 막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누구든지 다 처음 쓰고 버리게 되는 종이 타월로 내과적 손 씻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껏 열심히 닦았는데 지저분한 수건에 묻힘으로써 더 막 손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외과적 손 씻기 볼게요. 자, 외과는 완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도 내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손끝이 팔꿈치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쭈두두두두두두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외과적 손 씻기의 수도꼭지는요, 한참 높이 있어요. 거의 뭐 제 머리 위에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잖아요. 나와요. 근데 제가 이렇게 트는 걸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꼭지는 없어요. 주로 어디 있냐면 발로 쿵 칩니다. 그럼 이제 물이 나와요. 이제 거기서 씻는 겁니다. 그럼 이 자세로 제가 씻다 보니까 어때요? 물이 자연스럽게 팔꿈치 밑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이 손끝에서 팔꿈치로 흐르도록 씻어주는 게 뭡니까? 외과적 손 씻기죠.
자, 다음 소독 비누를 묻힌 후에 손가락이나 손 그리고 전박 아래 순서로 2분에서 5분 동안 원형 동작으로 닦는다. 여기는 이제 어때요? 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물론 손가락과 손도 닦고 전박, 아래팔 여기도 닦아야 되고요. 또 원형 동작으로 닦은 다음에 자, 여기 내려가면 어디까지 닦아야 돼요? 팔꿈치까지 싹 다 닦아야 돼요. 완벽하게 닦아주셔야 됩니다. 원형 동작으로. 자, 다음에 손을 헹군 후 발이나 무릎으로 물을 다시 잠급니다. 애초에 틀 때부터 이제 발로 틀었으니까 잠글 때도 대부분 발로 잠그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멸균 수건으로 손끝에서 팔꿈치로 물기를 닦아 건조시킨다. 그래서 건조할 때도요, 그냥 내 맘대로 대충 여기 닦았다 저기 닦았다 하면 안 되고 이것도 순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야 됩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딱 반 접어가지고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돌려가면서 씻어서 내려와요. 그리고 반대편 팔은 다른 수건으로 또 닦아서 착착착착착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5번 중요합니다. 자, 손을 닦았어요. 그 이후로는 가슴 이하로 내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허리 아래는 다 뭐예요?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닦은 다음에 갑시다 하고 하면 어때요? 다시 닦고 오세요. 그럴 겁니다. 왜냐? 오염이니까요.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합시다 하면서 막 수술방으로 들어오잖아요. 자, 이런 연유로 그렇습니다. 자, 외과적 손 씻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마스크 착용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너무 중요하죠. 이 마스크를 내가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호흡기 질병에 걸리냐 안 걸리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냐 안 주냐 중요한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마스크 언제 교환하는가 봅시다. 자, 교환 시기. 자, 일단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갈아주셔야 돼요. 왜 우리 마스크 꼈을 때 한참 걷거나 마스크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쪽이 어때요? 축축해집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한 번씩은 꼭 갈아주셔야 되고요. 2시간도 안 돼서 더 축축해지는 분들도 있죠. 마스크를 끼고 막 뛰었다던가. 그러면 2시간 안 돼도 이미 축축해졌을 거니 교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환자가 간호조무사 얼굴에 대고 기침을 했을 때 마스크 다시 교환해 주셔야 되고요. 감염병 환자를 접촉했을 때 그리고 모든 간호를 마쳤을 때도 다 교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착용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마스크의 위쪽 가장자리. 자, 여기를 콧마루 위에다가 둔대요. 자, 여기 가장자리. 자, 여기를 콧마루 위에다가 살짝 얹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윗끈부터 머리 뒤에서 단단히 묶습니다. 자, 여기 머리 윗끈. 자, 단단히 묶습니다. 그래야 내려가지 않게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 자, 안경을 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안경을 쓴 경우 안경 아래쪽 가장자리에 마스크 위쪽 가장자리를 맞춥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자, 저도 그렇지만 안경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경 밑에 이 부분이 있죠. 여기를 마스크 윗부분하고 딱 맞춰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안경을 지금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 거예요. 자, 안경은 원래 대부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딱 밑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오답 그림에 보면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던가 아니면 저 한참 밑에 내려가 있던가 이렇게 그린단 말이죠. 딱 맞춰서 가장자리를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자, 아래쪽 가장자리는 이렇게 턱 밑까지 완벽하게 내려오셔야 돼요. 가끔 보면 여기가 이렇게 남겨서 이렇게 여기를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래쪽 가장자리는 턱 밑까지 내려오게 하고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합니다. 코스크, 입스크, 턱스크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코스크 아시죠? 입만 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제 걸쳐놓고 턱에다가 걸쳐 있는 거. 이런 분들 다 마스크 사용 틀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자, 마스크 끈에만 손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면 여기 앞에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끈만 만지시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마스크를 벗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아래 끈 먼저 풀고 위 끈을 푼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일반 마스크 있죠.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말고요. 이제 묶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런 마스크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마스크 벗을 때는 자, 아래끈을 먼저 풀어요. 왜 선생님은 아래끈 먼저 풀어요? 윗끈 먼저 풀면 안 되나요? 자, 윗끈 먼저 풀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홀딱 뒤집어지죠. 얘가
이렇게 풀면 슉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저분하게 지금 묻어있던 게 여기 지금 다 묻겠죠. 뒤집어지면서. 그래서 아래 끈을 먼저 풀어야지만 얘가 그 자세 그대로 이 모양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끈 풀고 그리고 윗끈 풀고 하셔야 된대요. 자, 같은 얘기입니다. 윗끈을 먼저 풀게 되면 홀딱 뒤집어지면서 오염된 면이 아래로 떨어지면 얼굴에 닿아서 또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 버릴 때도 이 마스크 면 대면 손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끈 잡고 버린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여러분이 이것도 이 서술형도 좀 눈에 익히셔야 되고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내과적 격리 가운 그리고 외과적 격리 가운 보실게요. 자, 내과적 격리 가운입니다. 자, 어떻게 착용하고 벗어야 되는가? 자, 격리 가운의 목 가장자리 잡거나 안쪽을 잡고요. 자, 가운이 바닥에 닿지 않게 쭉쭉 끌지 않게 해주시고 썩 걸쳐서 입어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목끈을 이용해서 겉에 손이 닿지 않게 등에서 우리 여성분들 한복 입을 때 이렇게 착착 잡아당겨서 이렇게 여미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며주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뒤에 이제 쫙 갈려져 있을 거니까 뒤에를 탁 잡고 착착착착 당겨서 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을 때, 그래서 목둘리 잡고, 그 다음에 허리끈 묶을 거고요. 벗을 때는 반대로 허리끈 풀고 목둘레끈 풀어서 벗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격리 가운 벗을 때는 가운의 바깥면 어때요? 지금 여기는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외과적입니다. 외과적은 얘보다 훨씬 더 지켜야 될 게 좀 많아요. 자, 멸균견의 목 안쪽을 잡고 들어옵니다. 목 가장자리도 안 돼요. 이제 안쪽을 잡고. 그래서 요 안쪽에, 요 면 안쪽을 잡고 들어 올리셔야 되겠고요. 또 두 팔은 소매 속으로 집어넣되 손은 지금 소매 밖으로 빼요. 빼지 말아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손은 지저분한 명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소매를 다 안에 숨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갑 끼면 이제 그때 이제 장갑을 쭉 하고 끼면서 이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갑 끼기 전까지는 소매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소매 안쪽 커프 전까지 오게 할 거고요. 자, 목끈과 허리끈도 우리는 매면 안 됩니다. 왜냐? 뒤에 보이지 않는 쪽은 어때요? 오염이잖아요. 누가 매줄 거냐? 순환간호조무사가. 우리가 뒤에서 이제 착착착 메어주겠죠. 자, 다음에 가슴, 허리, 여기 앞면만을 우리는 멸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 아니면 허리 아래 부분 이런 것들은 다 오염이에요. 내가 심지어 지금 새로 이제 멸균한 소독 가운을 입었어도 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 가운 입은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있다. 수술실에서 이렇게 쫙 지나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등을 맞대고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 등은 오염이니까 오염은 오염 구간만. 그래서 착 마주대고 싹 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배를 쓱 대고 간다. 내 앞에다가 내 등, 그러니까 등은 내 배에다가 등을 싹 대고 지나간다. 그러면 옷 다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자, 외과적 격리 가운 착용하기 벗기까지 보셨어요. 자, 다음에 또 병실 안에 가운을 걸어두는 경우와 병실 밖에 가운 걸어두는 경우로 좀 나눠볼 건데요. 자, 병실 안에 지금 여기는 되게 막 지저분한 곳이잖아요. 막 세균먼지가 폴폴폴 막 날려요. 자, 여기에 가운을 걸어두고 나오래요. 자, 그러면 이미 지저분한 것이 잔뜩 묻어 있는 게 그 상태로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실 안에 가운을 걸어두는 경우는 가운의 외면이 겉에가 겉으로 오도록 걸어두시고요. 다음에 병실 밖에 걸어두래요. 그럼 이제 이 지저분한 세균 먼지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 착 묻으면 안 되니까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실 밖에 가운을 걸어두는 경우에는 가운의 내면이 겉으로 오도록 걸어둔다. 자, 다음 보호장구 착용 순서를 보시면 주로 이제 내과적이 많이 나오는데, 자, 내과적은 이렇게 합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자, 손 씻기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모자, 마스크, 가운 입고 그리고 장갑 끼고 보안경 쓸 겁니다. 장갑 끼고 보안경 사용한다. 자, 외과적은 모자, 마스크, 보안경, 손 씻기, 멸균 가운, 멸균 장갑 이렇게 다시 할 겁니다. 자, 보호장구 착용 순서까지 보셨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무균술의 원칙 보실게요.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오염으로 간주하는 부분이래요. 자, 얘는 내 눈에는 깔끔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오염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자, 멸균 물품이 내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오염. 두 번째,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했을 때 그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막 바이러스 세균이 있겠어요. 멸균되지 않은 것들은. 그럼 깔끔한 애들 딱 만나면 옮겨 타겠죠. 그래서 오염이라고 생각하고요.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나 아니면 젖었을 때. 그래서 시험에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멸균 물품에 멸균된 생리식염수나 증류수가 엎어졌다. 자, 그러면 이 멸균 물품은 이제 오염입니까? 아닙니까? 자, 오염일까요? 아닐까요? 얘는 오염이죠. 자, 여기 젖었을 때. 그냥 젖었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젖었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다 뭐라고 생각해요? 오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꼬시는 그런 현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젖으면 무조건 오염입니다. 그다음에 리을, 가운 앞면 중 허리 아래라던가 아니면 가운 뒷면에 개봉 흔적이 있거나 멸균 유효기간, 우리 14일이잖아요. 그 멸균 유효기간이 지난 것,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하면 안 되는 오염으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에, 자, 미음. 자, 멸균 표지지 색 변화가 불분명한 것. 인디케이터 테이프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완전히 까매야 됩니다. 새까맣게 빗금 무늬가 착착착착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뭐랄까, 베이지, 아니면 이런 느낌의 베이지, 아니면 브라운, 이런 거는요, 지금 덜 멸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쓰시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소독포 가장자리 늘어진 부분, 우리가 소독포를 쭉쭉 깔 텐데 면이기 때문에 축 하고 늘어지죠. 그래서 이 늘어진 부분은 우리가 오염이다라고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멸균 물품 관리에 자, 물품 어떻게 줘야 되는가 봅시다. 자, 멸균 물품을 미리 풀어야 할 경우, 원래는 미리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미리 상을 좀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수술방에. 그러면 할 수 없다. 멸균포로 좀 덮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조명은 밝게 해주시고 묵은 꺼지를 펴놓은 위로 손이 막 가지 않게 해줘요. 손이 더 가면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여기서 뭐 호도도도도 막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닿을 수도 있잖아요. 또 무균 꺼지는 소독 겸자로 꺼내서 사용하고 꺼지통은 사용 후 바로 닫아주셔야 됩니다. 아, 나 좀 이따 또 꺼낼 거니까 계속 열어놔야지 그러면 안 돼요. 웬만하면 계속 닫아줘야 됩니다. 세균 먼지가 또 내려앉아요. 다음 평평한 곳에 소독 물품 놓고 멸균 날짜 표식 확인하시고요. 또 멸균 물품의 소독 날짜가 최근인 것은 뒤로 배치한다.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선입선출 개념 아시죠?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들어온 건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셔야지 앞에 거부터 착착착 쓰실 거예요. 자, 멸균 물품 관리 보셨습니다. 자, 이제 멸균포 개방 순서 보실게요. 자, 이제 그림인데요. 대부분의 멸균 물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인디케이터 테이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멸균이 됐나 안 됐나 멸균 확인용 테이프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어요. 접혀만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누가 인디케이터 테이프를 붙여서 소독을 하려고 예쁘게 포장만 해놓은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미 다 쓴 건데. 그래서 꼭 멸균 날짜 확인하고 그리고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부터 면접해야 돼요? 자, 이 부분, 자, 위부터 먼저 엽니다. 그래서 오른손 먼 쪽에서부터 포의 끝을 잡고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펼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쪽이에요? 자, 오른쪽. 그래서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포에 접혀진 끝을 잡고 펼친다. 두 번째, 자, 오른쪽에 포에 접혀진 끝을 잡고 펼치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왼쪽을 펼치셔야 되겠습니다. 왼쪽에 포에 접혀진 끝을 잡고 펼치고, 마지막이 가장 가까운 쪽에 포를 잡고 펼쳐야 되겠어요. 선생님 왜 가까운 데부터 하면 안 돼요? 자, 왜냐면 가까운 데 폈어요. 그 다음에 저 멀리 할 때 여기서 또 도도도도도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균이. 그래서 순서, 자,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우리는 대부분 쌓여. 그러니까 요대로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독 용액도 봅시다.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소독 용액. 자, 보면, 자, 첫 번째, 필요할 때만 열고 빨리 닫을 거고요. 처음 개봉할 때 날짜 대부분 표시해 놓습니다. 자, 두 번째, 소독 용기
뚜껑의 테두리는 우리가 오염, 그러니까 주둥이는 오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용액이 묻으면 오염이죠. 우리가 멸균과 오염이 접촉하면 오염이듯이요. 그래서 용액을 따를 때는 조금 따라버린 후에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베타딘 용액 같은 거 종지에서 딱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다른 데다 한번 딱 버리고 그리고 나서 쭉 따라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자, 통에서 꺼낸 용액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통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쭉 따라 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안 써요. 이거를. 이거 너무 아깝다. 어떡하지? 다시 넣어놔야지. 안 됩니다. 그래서 통에서 꺼낸 용액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시 통에 넣지 않는다. 왜 우리 이거 약 먹을 때 애기들 약 쭉 했는데 안 먹었으면 우리 이거 버리래요. 다시 통에 넣으래요.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애들은 다 원래 통에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째, 뚜껑이 달린 소독용기 위로 또 물건을 주고받지 않아요. 세균 먼지가 호도도도 떨어집니다. 또 5번째, 또 수동용기에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면이 아래로. 자, 제가 이게 뚜껑인데요. 자, 뚜껑을 제가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서 아래로 향하도록 해줄 겁니다. 근데 제가 두 손을 다 써야 돼요. 뚜껑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가 바닥이라고 했을 때 자, 뚜껑을 지금 이렇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놓으면 또 이렇게 지저분하게 다 닿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뚜껑을 열어 바닥에 놓을 때는 멸균된 내면이 위로 향하게 뒤집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동겸자, 그리고 섭자, 포셉 봅시다. 자, 똑같은 말입니다. 이동겸자나 섭자나 포셉이나 집게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1번에 봅시다. 자,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우리는 오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기의 옆이나 가장자리 닿지 않게 수직으로 꺼내주셔야 되고요. 이때는 쭉 긁고 올라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 자, 겸자의 끝은 항상 아래로만 향하게 들고 있어야 되고요. 허리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게, 겸자의 끝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제가 위에 끝에 이제 올라가게. 이러면 안 되죠. 또 용액이 쭈르르 흘러내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아래로 향하게 들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거 들고 있을 때는 제가 이 집게의 끝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다 오염, 지저분하죠. 그럼 이제 이거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시겠지만 들고 있으셔야 되겠어요. 위로. 또 한 용기의 겸자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나씩만 꽂아 놓으실 거고 멸균된 그 위에 소독솜을 놓을 경우라 할지라도 또 겸자 끝이 그 면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뜨립니다. 또 멸균 겸자 들고 있을 때는 겸자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제 말은 뭐냐면 위로 들지 않고 아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같은 얘기입니다. 자, 닿지 않게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소독솜을 주고받을 때도, 이젠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건네받을 때도 닿으면 안 됩니다. 소독솜을 주고받을 때도 겸자끼리 서로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소독된 물품 꺼낼 때는 소독된 겸자로 꺼냅니다. 선생님, 캔에 담겨있는 사사꺼지 좀 주실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열고서 손으로 여기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소독된 겸자로 꺼낸다. 다음 8번 보실게요. 자, 오염된 겸자는 새로운 멸균 겸자로 바로 교체해 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 두시거나 아니면 용기에 걸쳐 두어서 오염됨을 표시한다. 자, 이 말은 뭐냐? 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렇게 꽂아 두시라 라는 말이거나 겸자에 아니면 걸쳐두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걸쳐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사용하지 못하게. 그래야지, 아, 이거 쓰지 말라는 거구나 하고 우리 이제 사인으로 이해하고 이제 안 쓰시겠죠. 자, 여기까지 기본간호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